네, 앞서 서두에 이 시장이 비추세의 구간이다.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야기죠. 오르락내리락 할 때 사실 기술적 분석도 조금 난항을 겪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현재 기술적 분석은 지표들이 어떻게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오늘 아침에 마감된 뉴욕 증시 소식은 대부분 요즘 투자자분들도 인터넷을 열어보면 기사 타이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제조업 지수의 둔화로 조정을 받았다. 조정치고는 너무 약한 편인 것 같고. 네네. 물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근데 피델리티는 또 애플을 팔고 구글을 샀다 그러고.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은 현재 어떤 시장에 위치해 있는지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분석도 물론 변동성 지표와 추세 지표가 있긴 합니다만,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추세 구간이죠. 예, 선물 쪽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현물 입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가 가장 좋은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렵게 되고요. 그러면 모르면 손빼라처럼 이제 쉬면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또 그렇게 계속 실수만을 얻는 그런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합니다. 또 좀 쉬운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우리가 같이 가고 글로벌 증시도 뭔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기라든지 화랑기라든지 이럴 때 같이 가줄 때가 좋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은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도 우리는 동떨어져 있고요. 우리 스스로 또 지난주에 올랐지만 외국인들 선물만 좀 들어오고 기관들의 힘물만 좀 들어왔었고 또 지난 주말을 지나가면서 또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서 일부 움직이는 개별 우량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참 난맥이다. 종 잡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몇 가지 따져보죠. 우선 오래간만에 미국하고 독일, 일본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제 미국이 주봉상 주요 변화 마디를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 초중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시장이 아주 강한 지수와 강한 장은 주요 장선이나 변화일을 만나도 변곡점을 만나도 그것이 곧 하락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모아놓고 그냥 또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강세장 강세 종목이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2주째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독일이 61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101선, 121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일본도 지금 21선 이탈하면서 목화 조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그 외 군소 국가들의 차트는 무시하겠고요. 다우지수는 아주 강건합니다. 아직도 이탈은 없고요. 나스닥이 연봉 하나 떨어진 정도이고 사실 미국 쪽이 상당히 견조한 편이죠.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목선이 떨어지면 이탈이 되면은 여기서 뭔가 이상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왼쪽 편을 보시면 2월 25일 자리를 후행스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직후에 들어오는 하락과 상승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독일은 지금 조정이 들어와서 60일선에서 빠른 회복이 없으면 좀 더 조정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조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좀 오른 다음에 쉬려하거나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보시겠는데요. 엔화 주봉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3주째 들고 나오는데 시간이 계속 밀려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도 앞으로 뽑았습니다. 이것을 보고자 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엔화가 계속 올라가면서 약세를 띠고 원하는 강세를 띠면서 외국인들 매도라든지 또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이런 것이 나와서 이들의 리듬을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주봉으로는 하락이 27주 상승이 27주 정확히 대등수치 때리고 지금 4주째 그러니까 4주째 연봉입니다. 3주 조정이 들어와 있고요. 드디어 지난밤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달러 탓이긴 합니다만은 일봉의 기준선을 종가상 처음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엔화는 지금 목화 조정이 들어갔고요. 이제부터 기술적 반등은 조금 나오겠지만 뭔가 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에 기반으로 한 니케이 지수의 상승도 21선을 이탈하면서 조금 위험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있을 이제 BOJ 회의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없다면 아마도 엔화는 기존의 어떤 그런 기조에서 조금 이탈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은 구름 상단까지는 이탈이 없기 때문에 기준선은 처음으로 이탈했지만 여기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구간만 보면
드디어 이제 제대로 좀 쉰다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한 번 정도의 상승 파동을 준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달러는 1120원 목표치 2개를 달성한 다음에 조금 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상승 기조 속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약화되었다가 다시 이제 원화가 내려올 때 강세로 돌아갈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수적으로 가담을 해서 환차익까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엔달러는 엔달러대로 내려가면서요. 엔화의 약세 현상이 약화되고 원달러는 원달러대로 내려가면서 온다면 롱숏 전략. 일본 시장을 사고 한국 시장을 팔던 전략이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봤고요. 간단하게 미국 지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정제는 계속 강했지만 미국제 수익률은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조금 쏠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2.054 목표치 부근을 달성을 하고 이 역시도 17주짜리 대등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준선까지 따고 와 있는데 이 경우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기준선이 흘러버리면 계속 떨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인상으로 가버리고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위험자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딱 그 기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지표들은 이쪽 저쪽 다 상하방이 열린 상태에서 뭔가 기로점에는 와 있는데 아직 확실하고 명징한 신호는 없어서 제가 매번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목이 계속 차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태도도 드디어 변할 수 있는 그런 막바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헤드라인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갤럭시 S4 출시도 되기 전부터 놀라워. 결국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뭐, 이 시장은 2000포인트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1900을 갔다가 2000 올라왔다가 정신이 없는데, 이번 주엔 빅 이벤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2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증시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건 어디 이제 다른 데서 나온 보고서입니다만 사실 그 말이 와닿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이것이 이제 시세를 약파를 가져왔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차원에서 나왔는데 시총이 20%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한 240조 되는데 분기당 한 9조 전후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1년에 4구 36, 약 36조에서 40조 정도 나오니까 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매물만 끊어진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신호를 보면 주봉, 일봉이 다 매수 전환이 되어 있는데 단기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주에 일목의 변화일이라고 변곡점이라고 제가 필칭 언급을 하는데 그 자리가 고가로 오면 되게 끄끄리 하고요. 저가로 오면 돌리려 하기 때문에 지난주 초에 적당히 좀 쉬다가 목요일 기점으로 돌아나가면은 강력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강력한 상승이 지난 주말 이미 터져버렸거든요. 그럼 이번 주 쉬어갑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측이 정확하다면 1946을 찍던 자리가 13일을 정확히 일목 기본수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변화마디가 그 뒤쪽에 더 크게 오니까 여기서 시세가 분출하기보다는 좀 쉬어서 돌아나가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모르시더라도 뭔가 변화마디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에 고가로 와버리고 그다음에 연봉이 붙으면 또 조금 쉬어가겠구나 이렇게 아마 단기 좀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는데요. 일단 그 지수는 오늘도 제가 야간 선물도 그렇고 뭐 미정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 여기서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죠. 수급 지금 차트를 못 가져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5일 중 4일 정도 강력 매수를 했고요. 현물도 어제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매도 물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동향을 대체로 보면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켰던 선물에 대한 환 매수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현물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1989, 1979, 그럼 약 90, 80대입니다. 요 정도를 밑으로 지지선으로 두고 날짜로는 5일 올랐으니까 양편 늦기 오늘까지 3일, 늦어도 내일. 그래서 양편 늦기 3일에서 4일, 3박 4일 정도에서 외인 수급이 최근에 달라진 태도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받쳐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동차 IT 그리고 요즘 내수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매수가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신호적으로 보면 3월 27일부터 단기에서부터 매수 전환이 되어 있고요. 주초는 1950선 정도 위만 하면은 매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가버리면 이것이 80일을 올라가지를 못하면 또 매도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주초는 당장 50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80선, 90선 지지를 보는데 양이지만 주 후반으로 가서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주봉으로는 지금 2주째 양 전환이 되어 있고 9일 시종선도 양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시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하시고, 예, 도망가는 매매는 아니다. 도망가는 것은 지난 주말에 치켜들었을 때, 베나마디에 올라왔을 때 첫음봉 떨어지는 어디 정도에 줄였어야 되고, 지금은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긴 한데, 시장이 돌았을 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별로 늘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듯 하지만 아직 완전치는 못하는데 네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돌았을 때 이것이 진성인가 가성인가 보시면 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를 누가 하는가? 외국인 들어와야 됩니다. 현수물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무엇인가? 가급적 우량 대표주들이면 좋습니다. 경기민감주들. 지금 보면 장 돌았을 때는 물론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아직은 좀 약하죠.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이 거래량 혹은 거래대금이 붙어주면서 가는가.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바로 상승 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도. 그렇죠. 요 네 가지 정도가 향후 언제라도 수반이 된다면 이 시장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그 조건 중에서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가 외국인이 아니다라든지 시장 주도주들이 우량주가 아니라 잡주들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을 얼마 가지를 못하고 또 힘이 잃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각 섹터별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전략을 엿봤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욱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